합참시 와우 반갑습니다. 합참시 윤도균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발! 자, 일단 합격자 성적입니다. 일단 내신 성적은 국영수사 1.79 등급,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1점대의 무난한 성적입니다. 무난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능 성적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수능이 살짝 입력하기 부끄러운 그런 성적이 아니었나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출신 고교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면접에서 떨지 않고 제대로 말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 면접이 제일 끝자락에 있음에도 여전히 면접은 면접이기 때문에 떨려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 전형 면접을 거치면서 자신의 컨트롤 할 줄 아는 방법만 깨우쳤다면 자신을 컨트롤 할 줄 아는 방법이죠. 이 국어 국문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살짝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컨트롤 할 줄 아는 방법을 깨우쳐야죠. 이 면접 또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컨트롤 할 줄 아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면접 전형에서도 아주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이 학생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국어를 중심으로 융합적으로 시도한 학습 상황 그리고 자율적인 탐구 활동들입니다. 저는 이 탐구 활동들을 3학년 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해 왔습니다. 덕분에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풍부하게 할 수 있었지요. 국어와 수학, 국어와 윤리, 국어와 역사 등을 능동적으로 조합하여 탐구한 덕분에 학업도 챙길 수 있었고 비교과 내용도 건질 수 있었어요. 창의적인 시도가 여러모로 도움됐어요. 맞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 국문학과를 합격했죠. 국어와 수학 그리고 국어와 윤리, 국어와 역사 등을 능동적으로 조합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 학생이 이 다른 수학, 윤리, 역사 등의 과목을 국어와 어떻게 조합했는지까지도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저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나 생기부 기록 모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학교 생활을 이끌며 대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교과와 비교과 충실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세특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들 학생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잘 써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과 평소에 학창 시절에 스님들과 친하고 스님들과 축구도 하고 스님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해가지고 스님들과 친한 사람들을 스님들이 더 잘 써주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스님들이 잘 써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는 이제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매우 무난했습니다. 하도 학원 등에서 면접 준비를 달달달 시키니 서류평가에 중점을 두기로 대학에서 판단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상이 가능하여 표면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층적이고 어렵고 전공과 관련된 꼬리 질문은 단 한 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한 만큼 평소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지금에 와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원을 다녔네요. 그 전에 전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원의 사교육을 이용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할 것인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공교육만을 이용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저는 1학년과 2학년 때 내 성적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통 몰랐습니다. 아는 선배 아니면 손이 형제자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외동들은 불리합니다.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는 친구들이 형들하고 누나들한테 형은 학교 어떻게 갔어라고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아니면 선배들한테 멘토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지 않나. 형제 자매하고도 사이를 좋게 해서 멘토들을 좀 구해가지고 좀 학업에 대한 조언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정하고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신이 필요한지를 알고서 지속적으로 내신 관리를 해나가십시오. 내신이 우선 대학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비교과를 준비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확실히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친구라서 멘트를 좀 감동적으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라 요즘에 핫한 단어죠. 키워드 승리. 관심을 끊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듯이 저는 아직도 모쏠입니다. 예. 다만 짝사랑은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위에서 연애관계를 유지하다가 안 좋게 서먹서먹하게 변하며 깨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연애를 하게 되면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컸는지 연애를 시작하고 4달 지나 헤어졌던 제 친구는 입시에 허둥지둥하다가 이도 저도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이후에 특히 좋은 학교에 가면 더 많을 테니 고딩 때는 좀 참으세요. 그 사람이랑 안 사귀어도 안 죽고. 아니요, 죽어요. 이거는 여자친구 없는 이 친구의 그럴까요? 뭐랄까 그런 그 비참한 변명입니다. 여자친구 있어도 서울대학교 가고 여자친구 있어도 고시 3관왕 패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읽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도
다 좋은 학교 갈 친구들 다 갑니다. 이거는 개인차다. 귀여운 친구입니다. 굉장히 모쏠이라고 하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개 학교를 지원해서 5개나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의 기회가 6개가 있죠. 한국외국어대 학생부 종합 한국어 교육학과 예비 7 추가 합격. 한양대 학생부 종합 국어국문학과 예비 비발표 추가 합격. 중앙대 다빈치영인재 국어국문학과 추가 합격. 경희대 한국어학과 추가 합격. 한국외국어대 학생부 교과 글로벌 인도학과 최초 합격.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식품영양학과 불합격. 제가 이거 읽으면서 봤는데 지금 6개 지원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과, 뭐 국어국문학과 뭐 다 국어 관련 학교를 지원을 했네요. 이 친구가 확실히 국어에 관련된 관심이 진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친구 같은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과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이 친구처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한다면 이 친구처럼 6개를 지원했을 때 5개나 합격하는 이런 쾌거를 이뤄낼 수 있겠다는 점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합격 수기를 보고 입시 전문가분께서 직접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네요. 물론 면접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작년까지는 면접을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 학종에서 면접을 없앴는데요. 이는 아마도 면접에서 학생들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앴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그 비중이 작아지거나 면접을 없애는 것을 고민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연구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 학교들에서 이제는 면접을 점점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올해부터는 학종에서 면접이 없어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학생부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런 학종을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학생부 기반 면접은 사실 예상이 가능한 질문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학생부나 자소서 등을 질문했는데 이를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활동의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니 당연하게도 본인의 서류를 보며 예상 질문을 뽑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학생부 등의 서류에서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합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 친구가 지원한 대학교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과 국어 관련한 학과들만을 지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국어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입니다. 학생부에 본인의 국어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녹아 있었겠죠. 또한 아까 보시면 본인이 국어와 수학, 국어와 윤리, 국어와 역사 등을 능동적으로 조합하여 탐구했다고도 역시나 이 친구의 합격 수기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런 학생부에 잘 녹여낸다면 이런 면접에서 그 활동의 진실성에 있어서도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답변을 했다라는 점이 학교에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도. 그러한 점을 전문가분께서도 코멘트로 남겨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 교과를 통해서도 국어 국문과 관련한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학생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 오랜 고민과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다 국어 관련한 학과를 대부분 지원을 했죠. 이 친구가. 이런 면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세특은 수업 태도나 학업 역량을 통해서도 작성되는 면이 있겠지만 수행평가를 통해서 나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되니 수행평가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 진로 희망학과와 관련된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 친구가 아까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고 했죠. 본인이 학교 생활을 또 성실하게 하고 학생들, 친구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 또 친하게 지낸다면 이러한 점들이 세특에 다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쁜 학생들한테 더 좋게 써주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점도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종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 이야기를 참견해 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른 학교에 합격한 학생 이야기를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뻔뻔 빠바뻔뻔 뻔뻔뻔 뻔뻔 뻔뻔 빠바뻔뻔 뻔뻔뻔 뻔뻔 뻔뻔 빠바뻔뻔 뻔뻔뻔 뻔뻔 뻔뻔 빠바뻔뻔 뻔뻔뻔 뻔뻔 뻔뻔 빠바뻔뻔 뻔뻔뻔 뻔뻔